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본부에 왔습니다. 노영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간담회를 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그리드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있는데요. 노영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되어 있네요. 한국전기연구원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입장할 때 수의실에 꼭 차량하고 방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한국전기연구원입니다. 기초 탄탄님, 예, 맞아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본부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노영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 방문을 환영한다고 써 있네요. 지금 간담회 준비하고 있는 회의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시원하네요. 여기 안에 정말 시원합니다. 여기가 한국전기연구원의 간담회이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한국전기연구원의 마스코트네요. 나도 한다님 입장 환영합니다. 곧 간담회 들어가서는 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전력전자학회에서 김학원 회장님이 하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따로 급하게 명패 같은 거 준비해서 이쪽에 아이고, 앉으시죠, 앉으시죠. 예. 저기 명태는 역대 원장님들인가요? 네네 여기가 저희 이제 역대 원장님들 지금 역대 네. 기관장님들 저희 명패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 모모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뭐 다 온 건 아닌데요. 저희 본부에 센터하고 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하고 그다음에 저희 운영관리 하시는 운영관리 실장님 하고 와서 이렇게 좀 오시는 김에 인사를 드릴게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이제 박철호 본사한테 얘기 듣기로는 뭐 저희 연구원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관님 뭐 하고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가 여기 좀 아무래도 출연 연구원이다 보니까 실험 장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장관님 하는 분야는 아니시니까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것들 여기 전기연구원 하는 거구나 정도 조금 생각하시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투어하고 뭐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뭐 약간 뭐 인사 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시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옛날 생각이 떠오르네요. 내가 예전에 그 예선편성 가서 일을 했던 게 의왕에 있는 전기연구원 부문. 그렇습니까? 예. 거기 가서 한여름철에 한두 달 돼서 일을 출연대국위원 박사님들하고 그때 일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그 R&D 예산 통합 편성하는 걸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또 뭐 예산실 공무원들이 연구 내용을 뭘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가 여기에 뭐 동그라미 가르치는 건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의견을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게 대표님 직속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쪽에서 선심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한계가 1년에 R&D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정해지면은 거기서 뭐 기초, 응용, 산업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또 뭐 그 안에서 좀 전략적으로 그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그 어디가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역할 분담을 좀 해보자. 그래서 큰 재원의 그 제한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위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까? 그걸 이제 사전에 선심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각 부처로 취합된 R&D 예산을 전부 국가위로 먼저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선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이 블럭이 총액이 정해지면 그 안에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피어 리뷰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특히 이제 출연연구기관에 그 계신 분들이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행정 업무에 너무 많이 그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예산 담당하시던 부장님들하고 그 대전에 카이스트 농장 빌려가지고 그 체력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쪽도 있고 또 여기 이제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 옆에 있는 에너지밸리 지방산단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하고 추진이 쭉 되어 왔던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구 의원이었던 장병환 의원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추진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뭐 산업단지 지정부터 뭐 용도 정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정부 부처 중에도 국토부가 해당이 되고 또 뭐 들어오는 데는 산업부도 해당이 되고 또 돈을 그 투입을 해야 되니까 기재부도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가 이제 광주시니까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한테 이제 하청을 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기재부 차관부하고 총리실에 가서 이제 차장 공비차장하고 하는 시절인데 그때 그 좀 조율을 하고 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죠. 이 남부 쪽에 남부 쪽에 국가지방산단 2개가 들어오고 저기 광산구에 있는 그 첨단 4개 그 산업단지 중에 이쪽에 이제 그 에너지밸리 쪽에 해당이 되는 2개가 그 있었고 근데 이게 조금 요즘 좀 이렇게 가다가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시의 우선순위가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쪽도 조금 지역에서 탄력을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연구소나 기업들이 또 이쪽에 많이 유치가 되고 그래야 시너지가 날 텐데 이것도 좀 속도가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욕적으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 조성을 해놓고 있으니까 또 에너지 쪽이 또 뭐 첨단 신수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미래자동차 하는데도 그게 그 2차 전지 사실 뭐 자동차 한 대 원가의 30%가 배터리인데 좀 그런 부분도 에너지하고 결부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은 막연하게 좀 있는데 오늘 와서 좀 말씀도 좀 듣고 이걸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도 좀 빌리고 싶고 그리고 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예. 우리 전기연구원 안의 얘기도 좋고 네네. 또 이쪽에 에너지랠리 그 전체를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또 어떤 걸 좀 신경을 쓰고 가야 되는지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속도가 안 나오고 있는지 좀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같이 한번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는 사용자 귀하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러면 그러시죠. 예. 발표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그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민선 8기로 되면서 그 초점을 두는 방향이 기존에 이제 에너지 분야와 AI가 같이 있다가 조금 이제 에너지 쪽이 약간 소원해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은 받습니다. 물론 지금 강기정 시장님이 그 초점을 두시고 계신 차세대 배터리나 전력 반도체도 어떻게 크게 보면 다 에너지 테두리고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민선 7기 때 얘기하셨던 뭐 2045 탄소 중립이나 2030 에너지 자립 도시나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 기반, 환경, 산업 기반 마련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느끼기에도 지금 에너지 밸리나 도청 산단 이제 구축하고 나서 사실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출연연 하나하고 저희 들어와 있고 지금 도청 3단에 지금 비어 있는 대지에 뭐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도 좀 들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제 저희 출연연들이나 좀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뭐 예산 신청도 하고 사업 제안도 하고 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에너지 쪽에 대한 사업들이 제한이 확 줄었고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뭐 저희 출연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뭐 원래 저희가 하는 임무 자체가 전체 국가 쪽에 과학기술 쪽에 있어서 저희는 뭐 전력망이나 시스템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뭐큰 틀에서 보면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국가 영향을 강화하는 쪽이니까 잘 도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역 입장에서 보면 장관님 말씀하신 이 우리 남쪽 지역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조금 뭐랄까 약간 좀 쉬어간다 그럴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맞습니다. 다른? 뭐 중요한 얘기는 뭐 저희 공략이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 뭐 실무부서 입장에서 좀 저희가 이걸 보면 저희가 어쨌든 지역 조직으로서 지역에 이렇게 좀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여기서 얘기할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역 그 사업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나 재원 마련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철원 연구소다 보니까 사실은 다 R&D 위주로 예산 집행이나 인력이 배치되는데 사실 R&D를 병행하면 사실 지역 사업,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 이쪽에 좀 인력이나 이런 것들 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짜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지역 사업 관련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인력과 재원 같은 것들 마련하는 방안도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장관님께서 나중에 그런 쪽으로 잘 열심히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연구원이 전국에 브랜치가 지금 꽤 많아졌죠. 차원의 이제 본원이 아까 장관님 가셨던 의왕하고 안산에 있습니다. 안양대 지금 캠퍼스 안에 안산에 있고 에리카 에리카 캠퍼스에 있고요. 광주가 지금 이제 4번째입니다. 지금 아직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여튼 내가 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네요. 저희가 2000년 7월에 이제 입주를 했고요. 2020년 7월에 실험 입주했고 물론 뭐 당연히 그 당시 때 지역구 의원이셨던 장경희 의원님이 뭐 2012년부터 많이 애를 써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덕에 이제 저희가 광주로 잘 와서 정착을 했고요. 그 뒤로 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뭐 좀 모르겠습니다. 이준세 뭐 혹시 무슨 말씀 없어요?
이게 저도 이제 좀 도시 첨단 산업 단지가 좀 활성화가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들고요. 뭐 현실적인 이제 좀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많이 이게 사람이 들어와야 사실 여기 주변에 식당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려면 차로 20분 정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군내 식당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뭐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그런 그게 만약에 이제 기업들이나 여기 많이 계시면 뭐 상가도 들어오고 뭐 식당도 들어오고 이제 좀 정주 여건이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워낙에 뭐 들어오시질 않으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봤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한 그런 점이 좀 당연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저희만 있는데 저희 기업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무관 기관들이 또 같이 들어와 있으면 서로 이제 시너지도 있고 교류도 있고 뭔가 활성화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빨리 기업도 들어오고 뭐 학교에서도 좀뭐 산학 협력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같이 이웃으로 들어와서 좀 이렇게 어우러져서 좀 이렇게 지내면 훨씬 친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뭐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진흥 쪽에 뭐 센터를 하나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 산업 지원센터 지원센터 밑에 건립을 합니다. 여기 아니 저쪽이 저기 지금 저쪽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고요. 원래는 여기 그 마을 앞에 그 복합센터 짓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작년 3월쯤에 이제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쯤에 완공이 되는 걸로 해서 지자체에서 복합센터 하고 거기 이제 약간 지원센터 형식으로 짓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정의된 건 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뭐 조금 회의실이라든지 약간의 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도 생기고 뭐 하면 좀 아무래도 인력이 더 들어오시고 그러면 근린 시설도 좀 생기고 이러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뭐 주변에 뭐 너무 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조성이 되면 그럼 우리 광주에서 출퇴근 나왔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좀 광주 시내에 좀 거주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저기 나주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호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 기거하는 분들이 좀 절반입니다. 이게 사실 뭐 같은 얘기지만 교통도 여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대중교통이 버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상무지구에 제가 집이 있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좀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한 2시간 넘게 걸려요. 버스 배차가 거의 2시간에 한 대씩 있고 뭐 여기 들어오는 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건 불가능하고 택시를 타거나 자가를 이용해야 되고 뭐 다른 직원들도 다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통도 좀 많이 불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당이라든지 그런 근린 시설이 좀 부족한 거 그런 것들이 뭐 당면으로 보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지금 한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소속인데 창원에 한 7명 정도 잔류해서 저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건 77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 한 10분 정도가 이제 여기 와서 이 지역에서 채용한 이제 주로 경비하시거나 환경미화하시거나 주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고요. 많은 연구자 인력들은 원래 창원에서 근무하다가 저희가 기능을 떼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40명 정도로 넘어갔고요. 40-50명 정도 넘어갔고 여기서 또 뭐 학생 연구원이나 또 일부 뽑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결국 같은 얘기를 이제 비교해 됩니다만 저희도 이제 창원에 있다가 또 여기 와서 어쨌든 저희는 정목구 대상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를 해야 기관의 영향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저희 연구원 지원하고 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근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가주면 훨씬 더 좋은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 인력들이 또 여기 다 거주를 하게 될 거니까 여기 그렇죠. 남구 도청이 좀 정말 이제 좀 북부 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쪽이 어느 정도 밸리 형태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 이거 보면 우리 좀 고질적인 문제 같기도 해요. 세종시로 갑자기 공무원들 이사를 해가지고 국장 때 세종시를 갔더니 지금 여기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점심을 먹으려면은 갔다 오면 한 2시간 걸리더라고. 네. 그래서 시간을 맞추려면은 그 공사장 현장에 있는 한밭집 한밭집 저희도 그동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밭집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그 구시가 가면 식당도 많이 써요. 예, 그래서 대촌에도 가기도 합니다. 예, 가끔 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 도청을 여기를 유치하면서 장관님께서 가장 역점을 전기 분원을 뒀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아,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활성화가 안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전기 분원 도청을 지금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1호로 지금 여기를 시행했거든요. 네. 도청이 오게 되면은 그만큼의 어떤 기반시설을 혜택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네. 저렴한 금액으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기 분원을 작년에 유치하면서 전기 분원을 전기원 이상 못지않은 연기관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3년이라는 그 휴식 기간이 뒀다는 얘기가 그야말로 때린 지가 3년 됐어요. 네. 3년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의 유관 단체도 전혀 안 내려오고 원래 여기가 15만 평 정도 됐는데 여기를 거의 분양이 다 끝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여기가. 네. 왔는데 업체들이 다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것은 웨이브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웨이브 힘이 필요하다는 네, 얘기가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이 정비여건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은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지역이 지금 37만 평도 되는 지금 네. 여기도 2,000세대, 저기는 네. 3,000세대가 넘는 아마.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또 답답하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대비되어 있는데 아마 좋은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왔으니까 한번 합쳐보고요. 네. 뭐 우리 노영 장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세종에 가서 이제 지금 느껴봤잖아요. 그 매일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네. 숙소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제 한 30분 1시간 가면 옛날 읍내에 이제 그 원룸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 이전하는 걸로 평택기지. 그게 이제 마무리 그 단계에 있어서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그 친구들 개발하는 거 우리는 순서가 정반대야. 우리는 뭐냐면은 건물 지어놓고 먹고 살고 하는 건 당신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사무실 공간만 먼저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다른 것들이 따라가는데 그 평택의 미군기지 조성하는 걸 보니까 제일 먼저 짓는 게 학교를 짓더라. 그 다음에 그 생활 편의 시설을 지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 집을 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무실 공간을 지어. 그러니까 이전을 하러 딱 들어가면은 인프라가 대충 갖춰져 있는 거지. 그러면 진짜 정말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너무 이렇게 대조적이어서 우리도 이제 산업단지, 뭐 핵심도시 그 하고 하면은 취지는 좋았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외곽에다가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정조건이 안 좋고 조금 지나면 이제 도시 안에 구도심하고 또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집중을 못하고 아성장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처음에 수소는 조금 흐트러졌지만은 기왕에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사람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또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도 안 될까지 같이 해서
취지에 맞게 같이 열심히. 근데 오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누가 하냐가 중요합니다. 네. 네, 일을 잘 만들었는데 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 남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광주시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활성화가 될 줄 알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과연 그렇구나, 사람이 하는구나,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회자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건 중앙에서 국가 사업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어떤 일을 봐야지 지역에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제가 시의회에서도 있었는데요. 시의회에서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여기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중앙에서 지방자치에 지원을 해야지. 옛날에 인영희 시장 있다가 그 다음에 이용석 시장 해직돼 있었고 이제 강기정 시장 됐는데 시장 바뀌면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앙에서 일이 내려오는 정책들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노영 장관님 오셨으니까 아무튼 뭐 일을 잘 하실 겁니다. 뭐.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럼 한번 둘러보실까요? 예. 이거 이 소개는 제가 볼 때 다음에 빨리 한번 빨리 이걸 드릴까요? 하면 좋을 것 예, 같은데. 네. 소개가. 준비를 다 하신다는데. 그죠. 저희 정규연구원 지금 24개의 정부 출연 연구원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뭐 이렇게 전력망이나 기기 강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전력이나 고압이나 이런 쪽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의료기기나 이런 쪽도 하고 있습니다. (76년도에) 생겼고요. 지금 전자통신연구원하고 원래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 되면서 전기연구소와 전자통신연구소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지금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출연료를 관리하는 NST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과기부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에 본원이 있고요. 세 군데에 지금 분원이 있고 가장 최근에 공주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연구 개발을 제일 첫 그걸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출연연하고 다르게 시험 인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은 뭐 분야에 맞게 R&D를 하는 걸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지자체 와서 그 지자체도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시험 인증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험 인증은 연구 개발되거나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자기 제품들을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R&D보다는 시험 인증 쪽이 좀 더 부신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창원의 대전력이나 이런 시험 인증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뭐 인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근교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까워 있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머물면서 보통 한 달씩 정도 머무르게 되고 그러면 약간의 그 상업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시설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점을 갖기 위해서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상당히 조금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 정도 되고요. 한 2천억 정도의 R&D 예산을 R&D와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한 800억 정도 정출연 그 그랜트를 받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수주를 하거나 시험 인증을 해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광주 분원은 지금 스마트리드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연구부서 중에서 스마트리드 연구본부 이 기능을 전부 다 떼어가지고 광주로 이관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광주 분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저희가 분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이 이 R&D는 이제 다른 데서는 하지 않고 광주로 아예 기능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원보다는 그냥 기능을 지역으로 다 균등하게 가지려고 한다 이런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운영관리실이 있고 행정부서죠. 그 다음에 배터리 시험하는 부서가 있어서 전체 77명인데 7명이 창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70명 정도 되고요.
다른 행정적인 운영비 빼고 저희 R&D 예산은 한 200억 정도 연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부지 조감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 3만 평, 한 1.8km 정도 되거든요. 3만 평 정도 되고, 여기 1.8이라서 이 자체는 1.8km는 안 되고 3만 평인데 지금 15,000평이 1단계 부지로 조성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쪽 사무동에 있고 이따가 투어를 이쪽에 잠깐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은 3,000평으로 지금 배터리 시험하는 쪽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12,000평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이쪽에 많은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게 2029년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분야인데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스마트 그리드가 뭐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지지만 우리나라 발전, 송전, 대전, 소비전에서 이게 전력 산업 섹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형 발전소 발전하고 송전하는 송전선을 제외한 밑에 대전과 소비자 쪽에 관계되는 모든 전기와 에너지 관련된 쪽을 R&D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뭐 대규모 전력망에서 가다가 지금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배터리, 각종 다양한 신기술들이 다 이쪽으로 지금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산업에 대한 부분도 이쪽에 붙게 되고요. 뭐 AI라든지 지금 뭐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연계가 되는 부분도 이쪽이라서 저희가 이쪽을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정책 시장을 연구하는 쪽,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연구하는 쪽, 개별 핵심 기기를 연구하는 쪽, 그 다음에 이 기기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쪽 해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밸런스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국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소비를 가급적이면 전기로 다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화된 전기 생산을 대부분 다 재생에너지나 뭐 원자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의 기술과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발생되는 산업과의 전반에 저희 스마트 본부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산업이 많이 안착이 되거나 시장이 열린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전경부를 잘 유치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고맙습니다. 그럼 일어나시면 압축적으로 고맙습니다. 좀 정기연구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시험 인증 그게 중요한 뭐 외부사람들 많이 쓰는 그런 기반이거든요. 기업들이 올라가네요. 예, 왜냐하면 기업들 결국은 예. 시장에 물품을 예. 내놓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해진 표준의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 역점을 두고 네. 상당히 일을 보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배터리 쪽에 하나 지금 이제 시에서 국비하고 모아서 지원해 주셔서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사실 2단계 부지는 그런 산업 육성하기 위한 시험 인증 쪽 사업을 계속 좀 유치하는 것이 지역 그러니까 예 쪽에 좋을 것 같아요. 외부 유관 단들도 많이 예. 있고. 지금 여기서 배터리 그 예, 배터리 테스트 인증하는 건 있습니다. 어떤 배터리를 하세요? 존경받는 오늘 만들어진 것은 그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라고 흐름 전지라는 것인데요. 그거는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이 많이 안 열려서 기존의 리튬 이온이나 연축 전지나 모든 전지를 특정 규모까지는 여기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을 리튬 전지나 다른 배터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은 같이 하셨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하시구나. 네. 완전 잘하시네. 장동건님 입장 환영합니다. 오빠이님 감사해요. KBS 방송국님 감사합니다. KBS 방송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입장을 하셨어. KBS 방송.
김나연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동 중에는 대화할 수 있어요. 제목. 지금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님 입장 환영합니다. 난방이 26도 이하로는 설정 못하는 게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봤어요. 주로 겨울 저녁 시간에 봤어요. 옛날은 여름에 발생 많아요. 예전에 이제 에어컨 그게 섰었는데 시원하다. 난방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겨울철에 동계 피크. 저 뒤가 2단계. 이게 예전에 저기 이제 동경 침대가 2단계여서 17만 평이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페이스 제품이 있습니다. 노란 이 가운데 첫 가지가 2단계 보시고요. 그 뒤에는 지금 되게 안해지는 저기를 이제 저가 낮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쪽 도청로에서 유일한 기업인데 그러셨겠지만 인셀이 있습니다. 인셀 대표님도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왔어요. 여기 되게 시원하다.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여기. 네, 먼저 가세요. 여기 찍히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여기는 저희가 실험동이 이렇게 보시면 저건 보시면 이쪽 실험동이 하나가 있고 저쪽도 반대편도 있다가 보시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런 하드웨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로 예를 들면은 저렇게 저 정도 사이즈 하드웨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주 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시뮬레이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큰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모사를 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종필 센터님이 그래도 장관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공장님이 네네. 뭐 요거는 그리고 이게 생활체육님 입장 환영합니다. 김정자 씨 입장 환영합니다. 전력전환 시스템은 장관님 잘 아시는 뭐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들을 이제 개통에 보내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 형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통에 보낼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가 전력변환 장치가 꼭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 실험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 장비를 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사를 해놓고 여기서 충분히 다 테스트를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테스트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진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힐 장비가 요 두 가지 이렇게 장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그만 어떤 전력변환 장비 테스트하는 그런 거죠.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홍배정수, 큰 HVDC나 요즘 DC가 이제 좀 화두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변환 시스템이 굉장히 큽니다. 이 건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여기에 모사를 해놓고 개통에 붙여서 요 제어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그런 거를 다 모사를 하고 검증을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되면 내려가서 실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연구는 여기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요. 실제 요 밑에 이제 장비 갖고 내려가서 테스트하는 장관님 그 HVDC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제주도하고 육지하고 연결하는 큰 송전선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그 일반 송전선로가 아니라 좀 굉장히 어드밴스된 특화된 송전선로입니다. 근데 거기를 실제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멀티 터미널 많이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주도부터 해서 이제 서남권
전북 그 해만 이쪽에 재생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는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많은 이제 수도권으로 붙는데 그거를 이제 DC의 멀티터미널 형태로 보내는데 이제 서해안 멀티터미널이 10차 설계에 들어가 있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예. 개발 다 끝났는 거예요? 직류 송전은 국산화가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직류 배전은 이제 예탈을 거쳐서 지금 작년부터 7년 동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직류 요즘 저게 직류 교류가 되는데 직류 송전을 한다고 이렇게 연구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완성단이 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HVDC는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류형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압형이라고 한 저희 우리나라가 한 15년 정도밖에 기술이 안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도 잘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그거를 많이 캐치업을 했죠 지금. 네. 그래서 DC 그 전압형 그 컨버터 스테이션 쪽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직류 배전은 이제 예탈을 신청을 해서 산업부하고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해서 2,600억 정도 사업인데 다행히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지금 전체 사업이 한 2,600억인데 지금 순차적으로 과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대로 하면 한 전체 1,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저희가 주관할 수 있는,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니고 전체 과제 주관해서 이제 연구개발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인 아니지만은 광주에서 도와주셔서 여기 모으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얻은 첫 수확입니다. 예탈을 전력 시스템 쪽에 예탈이 굉장히 없는데 통과가 돼서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다행히 시작하고 예타 통과를 했고 연구가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우리 이란계 나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테스트 베드를 이제 가져오는 거고 그게 한 500억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 테스트 베드 만들면 아직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초기에 시장이 장희준님 입장 감사합니다. 진유라면 일단 특별히 주에서 또 안전성도 있거든. 예, 안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문제도 많이 있고. 지금은 안 되는 건 말해줘야 돼요. 지금은 안 되는 걸 말해주세요. 네. HVDC나 NVDC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시스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고압선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압 관련된 미안해, 실험을 소리가.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실험하려고 그러면 건물보다도 큰 공간이 필요한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아까 실에서 다 충분히 검증을 하고요. 여기서는 최소한의 어떤 하드웨어를 놓고 그 정도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거나 뭐 도움을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전하고 같은 예, 환전하고도 많이 하고 또 안전은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을 쉽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 있는데 여기 KBS 방송국도 이 장비는 또 뭐냐면 잘 아시는 거기 태양광이나 시청으로 시청. ESS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개통 연계할 때 필요한 부분이 PC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PCS를 여기에 놓고 여기에 이제 개통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전력 개통을 마음대로 사고를 내는 그런 장비고요. 요 앞쪽에 있는 장비가 그 DC 소스, 태양광이나 뭐 ESS나 거기에 상황을 모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놓고 여기에 물려서 모든 테스트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 오셔서 충분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는 그런 이제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창원에서 광주로 올 때 정부에서 한 90억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장비를 구축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뭐 DC나 AC나 이런 쪽에 이제 전력 변환 쪽, 변환하는 장비 모든 거를 다 테스트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자료에 보면 정부 R&D 예산보다 근데 수출하신 게 크잖아요. 예, 저희 이제 예산 보면은 정부 예산은 한 40% 정도 시간이 많이 주로 고객이 그래도 정부 과제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0%는 정부에서 그냥 다 기업들에게 받아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여기 기업들도 들어오고. 예, 그렇죠. 예. 이쪽으로 저희 센터는 약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도 이건 이제 우리가 가동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주 가동하는 장비보다는 이제 조금 대기 중인 장비들이 많아서 이제 뭐 열 같은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조건을 시원하게 해서 여기 뭐 장관님 보시면 다 이렇게 깡통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전에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 안전성 평가식입니다. 지금 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배터리.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터리 이외에 배터리에다가 아까 전력 변환 장치나 부대 설비들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양한 조건을 주면서 배터리에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모의하는 것입니다. 정부 사업으로 공고가 떠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양한 조건으로 주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화재가 일어날 정도로 심한 걸 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줬을 때 배터리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요거는 이제 사실 배터리가 여기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배터리가 작은 셀이 수천 개, 수만 개도 이렇게 착착 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회로가 달라지게 되면 화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이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정상 동작해야 되고 안전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터리하고 전력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전력 변환 장치가 있는데 결국은 전력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이 배터리한테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도 전력 변환 장치고 배터리에 있는 어떤 에너지나 이런 걸 전해주는 것, 계통으로 전해주는 것도 이 중간에 전력 변환 장치이기 때문에 전력 변환 장치가 굉장히 신뢰성 있고 안전성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전력 변환 장치가 지금은 재생에너지 보완은 많으니까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장관님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조건에 연동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부하도 만약에 전기를 쓰는 사람들도 자기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부하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도 기후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는 두 개를 항상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일치가 안 되면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 출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 기술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는 결국 저장에 따라. 예, 그래서 그걸 중간에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저장 장치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당분간 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부하가 변할 때 맞춰주려고.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뭐 우리가 태수 중립까지 가려면 우리 발전 환경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죠. 배터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게 뭐냐면 그 배터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만드는 데에서 쓰는 데까지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내는 게 송전선로, 배전선로거든요. 근데 선로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수용성, 주민 수용성이 원치 않기 때문에 선로는 짓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심한들에서 그렇게 예, 예. 많이 생산을 해고 예. 저장하고 선배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에서 보고 있는 레벨은 발성도 못하는 채에서 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그러면은 보낼 수 없으니 여기서 만든 것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바꿔보자. 그게 지금 이제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역에서, 예, 그게 이번에 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통과돼서 있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 호남이나 광주 이런 쪽도 결국은 재생에너지 밭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역할을 얼마나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냐가 굉장히 관건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아까 제어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이제 아리백 해가지고 아, 그거. 산업 단지에서 결국은 자기 존경받는 부하를 재생에너지로 다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규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로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3단, 국토부에서 3단을 구성하고 거기 재생에너지를 넣게 되면은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 전압이 적정 전압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압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품질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술들이 뒷받침돼야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넣는다고 해서 아리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넣었을 때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현 정부에서 일단 목표를 비교한 건 아닌데, 이제 더 진보적인 계획을 이어서 내놓고 있지는 않죠. 근데 저 반대로 보니까 전기자동차 화재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자동차 그 안전연구인가 거기 가서 화재 원인 조사 네. 그래가 보니까 배터리 자체에 들어가면 배터리를 수없이 이렇게 쌓는 거는 그렇죠. 쌓잖아요. 쌓는 이유에 영향이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천 개, 수만 개가 같이 쌓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분량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비용이고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예로 우리나라 배터리 갑자기 확 보급하면서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값싸게 경쟁해서 하려고 그거를 급하게 제조하고, 그게 이제 초기에 안전 조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시가 안 됐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감시하고 안전 기준 마련되면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ESS 거기도 화재 많이 났잖아요. 네. 뭐, 이 정도로. 아, 예. 예, 그건. 아, 이거 고급 분석사한테는 저희 최고 전문가들은 과일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할게. 오케이. 오늘 여기 지금 뭐 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제 초창기 오셔서 3년 반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 돼서 저희 쪽에 창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보통 기관장분들이 여기 와서 한 1년이나 2년 딱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역 기관장들 거의 고참급이라 저희 지역 사람도 안 좋으시면 제가 방비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법무사님 고향이 양평이세요? 저는 창원적인 외서 그 잘하는 것은 서울에서 살았고 지금 부모님 수원에 계십니다.
상원 서울에 네. 사투리 그냥 드시면 아니 사진 많이 씁니다. 대략 잠깐만요. 네. 일정은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네. 가셔야죠. 네. 앞에서 뭐 앞에 사진 사진 한번 찍으시죠. 같이 이렇게 했었죠. 아, 응원을 엄청 해주네. 막 응원해줘. 감사합니다. 부산 갈매기 김철 목사님 더 미다움 제주 입장 감사하고 응원 감사합니다. 전력 전자학회 김학원 회장님 하완 감사합니다. 박정현 감독님 사진 감사합니다. 예예. 커피숍이 생겨서 지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는데? 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뒤에 글귀 나오시나요? 네네. 좀 더 나와 주셔요. 더 나올까요? 예, 예. 반드시 쭉 쓰면 되겠다. 예, 예. 그 정도 예, 좋습니다. 오, 예, 나오게. 예. 예. 이거 신문에 낼게 사진. 예. 자, 여기 봐 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자, 다시 찍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다시. 하나, 예. 준비해 주시고요. 예. 하나, 하트. 둘.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예. 그래요. 예. 화이팅. 연건 화이팅이요. 예. 자, 셋 쉴 때 화이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습니다. 꼭 저기 지역에 다녀서 오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 전쟁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런다 했잖아요. 누가 하냐 그게. 네. 많은 도움 부탁드려.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꾸. 안 했어요. 우리 밀린 야구샵도 해야 되는데. 예. 콜드 게임이라니까 우리한테. 빨리 하자고 하신 여기 그때 그 당시 나가니 그러시구나. 콜드 게임 가고 오시면 붙으시고. 그 야구 멤버입니다 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못해요 우리. 아니 뭐 직접 붙는 것보다 기아 응원 아니 이분들이 직접 지금 필드에서 같이 붙잖아요. 그래서 내기를 하자 했더니 우리 단장님이 감사합니다 응원. 끝나고 저녁까지 먹고 마시는 걸 다 내기로 지는 팀이. 좋네. 아우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영상에 많이 담을게요. 네. 남아서 홍보 많이 해주셔요. 네, 의장님이 시키니까 할게요. 네. 보시게.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모레 아침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